저는 사실 이렇게 이쁘게부터 얘기 못 하겠어요. 그냥 등급 기준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봐요. 저도 지금 3등급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정시 4번째죠. 국민대에서부터 서울과기대까지 또 한번 쭉 또 살펴보고 짚어야 될 부분 좀 짚고 변경사항도 좀 알려주는 네,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UA 교육평가연구소 박현웅 연구원입니다. UA 입시 컨설턴트 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국민대 네. 정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고 그다음 주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을 말씀 주시죠. 국민대 미술, 공연예술, 음악학부 이런 거 되게 많이 가고 싶어 네. 하거든요. 예체능 미술도 되게 예체능 쪽이 네네네. 이게 군이 좀 바뀌었어요. 다 가군으로. 군 바뀌는 거는 점수 반영 비율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군 사실. 바뀐 거는 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입시에 영향을 주죠. 군 바뀌는 거는. 여기 점수니까 네. 국어 300, 수학 300, 네. 영어 200, 그리고 탐구 200. 네, 1000점 만점이에요. 네. 네. 자연계열에서는 국어 200, 수학 300, 영어 200, 그리고 탐구도 마찬가지로 300. 자연계열은 무조건 수학하고 탐구를. 탐구, 과탐. 마찬가지로 교차도, 인문은 다 지원 가능하지만 기현 네. 상관없고 과목 상관없이. 네. 자연계열은 꼭 과탐을 듣고 미적기하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 가나 다군이 다 똑같아요. 대신에 좀 특별하게 해야 될 게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다군에 네. 자연계열의 AI 빅데이터 융합학과가 다군에 있어요. 건축학부 인문이라고 또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인문 300, 300, 200, 200. 인문 자연 반영 비율은 똑같은데 네. 다군에 건축학부 인문 포함해서 한다는 거. 그리고 네네.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자연을 포함해서 뽑는다라는 거 다군에서. 네. 자연계열은 무조건 미적분 기하. 네, 특별하게 또 뭐 가군에서 경영정보학부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자연계열로 뽑는 게 있어요. 경영정보면 보통 문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기는 자연도 자연이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혹시 제2외국어나 한문 어떻게 이번에 반영 안 해요 여기. 반영 안 한다? 반영 점수 표준 점수 반영하는데 탐구 영역은 두 과목 점수 합으로 반영해요 여기. 합산으로 표준 점수 네. 합산으로 반영한다. 혹시 영어는 이제 급관 점수가 어떤 식으로 좀 떨어지는지 100점, 98점, 95점 뭐 이렇게 해서 2, 3, 5 이런 식으로 가요. 3등급 이후엔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3등급 정도까지는 영어는 네. 생각을 써야 된다. 혹시 한국사는 어떨까요? 감점제도 4등급까지는 괜찮고 나머지는 0.2, 0.4, 0.6 이렇게 떨어져요. 너무 똑같아요. 국민대 뭐 일 안 하나요? 아니요. 근데 안 바뀐 게 더 좋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국민대 미술하고 이런데 예술 요게 가군으로 몰려 들어간 게 예체능 준비한 친구들한테 어떤 클 영향을 텐데, 미칠지 조금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순실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순실대요. 선생님 순실대 올해 좀 주요하게 네.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정보보호학과 입학 정원이 20명, 수능 위주 다군에서 8명, 전형별 모집 인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9명, 1명, 17명. 다 늘었다는 건가요? 정시에 선생님? 다 늘었는데 하나는 빠지죠. 다군이 빠졌어요. 아, 다군이 그만큼 네. 빠졌다. 그러니까 9명 늘리고 17명 줄었다. 줄었어요. 그럼 한 명 적게 뽑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제 반영 비율을 또 이제 안 볼 수가 없는데 네. 인문 계열은 국어 35, 수학 25요. 다 20을 반영을 해요.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영. 뭐 보통 영어를 그냥 빼놓고 반영 안 하고 가산점 제도나 가점 제도 또는 어느 등급 정도까지로 했었는데 이제는 20% 반영한다라는 거. 경상 계열은 25, 35, 수학 35 본다라는 거. 자연 계열을 1, 2로 나눠놨는데요. 다 똑같은데 자연 계열 2에서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 있거든요. 확통을 본 친구들도 지원 가능해요. 자연 계열 1은 미적기하 선택한 친구들만, 또 과학 선택한 친구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럼 영어의 극간 점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68이요. 194점, 186점. 6.8점, 뭐 그 밑으로는 아주 많이 떨어져요. 13점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3등급 선까지는 그래도 받으셔야지 지원이 가능할 다 20% 정도의 꽤 큰 반영 비율을 갖고 있으니 좀 영어를 최대한 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융합 특성화 자율전공학부 있잖아요. 네네. 확통 지원한 친구들 네. 지원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대신에 페널티가 있어요. 미적기하 들은 친구들한테 더 좋은 걸 주는 건가? 가산점 5점 줘요. 5%. 5%? 표준 점수의 5%. 표준 점수의 5%? 5점 이상을 주네요.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과학에서는 100분위 점수의 최대 5%까지. 한 과목당 2.5%. 자연계열 2도 결국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올 수는 있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이 받고 싶다라는 의지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점이 한국사, 여기 역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사? 1등급 4점 주는데 네. 2등급 3.5, 3등급 3점. 여기는 완전 한국사에서 점수를 벌려놨네요. 0.5라도. 송실대는 한국사 잘해야 되겠다. 보통 1, 4등급까지 다 붙여줬는데 네, 네. 그냥 변표 보는 거 탐구해서 당연히 변표는 봐야 네, 되는 그런 부분이다. 것들. 다음은 세종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올해 또 짚어야 될 부분과 변경사. 세종대학교는 폐지학과가 좀 있죠. 신설학과로 통합된 거야.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지능기능공학부 이게 합쳐졌어요. 신설학과 첨단학과로 만들어진 거니까 없어진 건 아니에요. 뭐 AI 로봇학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우주항공 드론학부
그리고 지능형 드론 융합 전공으로 조금 합쳐진, 그리고 학부명이 우주항공 시스템공학부가 우주항공 드론공학부. 이 드론이 요즘에 좀 중요해지는데 세종대 이런 거 좀 트렌드 잘 따라가는 것 트렌드 같아요. 잘해요 이거. 네, 잘하는 것 같아요. 학식만 마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잘하는. 혹시 이번에 그리고 뭐 통합 계열 뭐 이런 것도 지금 세종대에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네. 뭐 이렇게 통합해서 선발을 하나요? 통합에서 뽑아요. 인문사회 계열, 경상 계열, 자연생명 계열 이런 것도 통합 계열로 뽑죠. 통합 계열은 늘 그래왔듯이 인문사회과학 계열, 뭐 경상 계열, IT 계열. 사실 과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경쟁률이나 네. 이런 것을 볼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반영 비율을 안 볼 수가 없죠, 선생님? 세종대가 특별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국방하고 조금 연결지어지다 보니까 국어 30에 수학 30. 국수를 동일하게 본다. 좀 네. 특이하네요. 네. 영어는 20. 다 20인데 네. 하나가 있어요. 세종대 체육학과. 수학 안 봐요. 수학을 안 본다. 국어랑 영어를 50, 50 봐요. 와, 그러니까 여기 체육 준비하는 친구들, 예체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국어 영어만. 국어 영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 계열은 20, 35. 그리고 과학을 25 반영.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탐구를 5% 네, 정도. 자연 계열은 네. 인문 계열로 다 넘어가서 지원할 수 있고요. 네네. 인문 계열은 확통이나 사회 본 친구들은 지원 못하죠. 창의 소프트웨어학과라고 있거든요. 네. 국어 35, 국어 35, 수학 35, 35, 35. 예, 영어 20. 그러면은 탐구를 완전 완전 줄였어요. 줄였구나. 10%로. 사실 이런 반영 비율 같은 경우는 내가 잘하는 과목에 여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서 국영수 위주로 공부한 친구는 여기 창의 소프트웨어학과 한번 넣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뭐 여기- 여기는 수능으로 국방 쪽 많잖아요. 네, 국방 국방으로 시스템공학하고 항공 시스템공학과. 예, 여기도 반영 비율은 20, 35, 20, 25. 자연 계열하고 똑같아요. 영어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극감을 좀 인문은 5점씩 200, 195, 190 이런 식으로 5점씩 네. 주고요. 자연은 좀 덜 줘요. 자연은 2점, 2점, 2점 이렇게. 근데 나는 인문 계열도 사실- 난 자연 계열도 네. 영어 필요한데 거의 영어로 하잖아요. 거의 영어의 수업이 많고 네. 영어를 많이 봐야 되는데 요 정도 네. 요 정도 보면 된다. 그럼 다음 당국대로 넘어가 보도록 아, 다국대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학교죠. 당국대학교 올해 변경사항에 딱 집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탐구 과학 비중이 네. 자연 계열에서 좀 올라갔어요. 25에서 올라갔어요? 30%로 올라갔어요. 아, 대신에 5% 영어 올렸네. 5% 떨어졌어요. 건축공학하고 체육교육과에서 가산점 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미적 기하에 대한 가산점을 네네. 10%. 네네. 그거 5%로 줄였어요. 아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체육과에서 10% 가산점 줬던 건 사실 좀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군이 변경됐어요. 화학공학. 어디가요? 화학공학과. 네, 나군에서 가군. 영어 이제 등급별 100점, 98점, 95점이죠. 네, 3등급까지는 그래도 5점씩인데 네. 4등급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뚝 떨어진다. 경영 경제는 수학을 역시 많이 보니까 35%. 35%. 나머지 국어 25%.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20이에요, 다. 아까 그 15%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공과대학의 그래서 건축공학 건축공학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나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이런 대학들이 영어를 15를 보는 거죠. 탐구가 30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아. 국어가 20 보고 있고. 공과대학은 미적하고 기하만 지원 가능해요. 건축공학은 그러면은 확통도 지원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적하고 기하만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건축공학은 확통 본 사람들 지원해도 돼요. 사회과학 들은 친구들 다. 네. 사탐한 친구들도. 아, 그리고 아까 문과대학 얘기 안 했어요. 문과 법과대학. 국어가 근데 여기는 35. 맞습니다. 수학은 25밖에 안 봐요. 생각보다 갭이 좀. 그쵸. 상경계열하고 인문계열은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한국사 가산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가산점은 어떤가요, 선생님? 영어 가산점은 1, 2, 3등급까지 5점. 5, 4, 3, 2, 1 이렇게 가요. 1, 2, 3등급까지 5점, 네. 4, 5등급까지 4점, 6등급 3점, 7등급 2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이긴 한데 5등급까지. 5등급까지는 조금. 가산점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서울과학기술대. 네, 서울과학기술대의 올해 좀 변경사항이라든지 좀 주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문예창작학과에서 네. 배신을 때렸네요. 수학을 30% 봐요. 안 봤거든요, 아예. 아, 수학을 아예 네. 안 봤었는데 네, 이 수학 30% 보는 게 다행인지라 탐구랑 수학을 둘 중 택일? 택일. 아예 안 봤던 걸 네, 네. 탐구만 보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진 걸 수도 있어요. 수학 잘하는 수학 잘하는 친구들한테. 친구들 입장에서는- 탐구 못하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좋아진 거죠. 택일이니까. 사실 문해창작학과까지도 사실 자연계열 학생들이 반대로 좀 침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해서 너무 그럴 수 예, 있겠네요. 문해창작학과인데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거 있습니다. 반영 비율을 또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문예창작과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네. 문예창작과 여기는 영어 반영 비율이 30%로 높아요. 국어 반영 비율은 당연히 40%일 거고요. 일반적인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 계열이나 뭐 이런 대학들은 국어 20%에 수학 35%, 미적기하만
가능. 그리고 영어는 20, 탐구를 25% 반영해요. 꽤 크네요.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탐구 비율이 커요. 영어 영문과는 행정학과 이런 학과들은 수학 반영이 25%, 국어가 30%, 그리고 탐구가 25%. 여기 좀 특이한 건 탐구 반영 비율이 탐구 높은 거죠. 비율이 좀 높네요. 네, 수학 반영 비율이 조금 25%면 30% 주는 데도 있거든요. 네. 영어 급관 점수. 영어 점수가 조금 올랐어요. 작년하고 좀 변경된 건데요. 네. 작년에는 2등급을 130점을 줬거든요. 1등급은 135, 2등급은 130점. 5점 차이가. 3등급은 125점에서 5점 차이 네. 줬는데 올해는 3점, 4점 이렇게 떨어뜨려요. 조금 점수 차를 많이 조금 줄여놨어요. 갭을 조금 줄여놨네요. 한 3, 4등급, 3등급까지? 왜냐하면 4등급은 120이거든요. 푹 떨어지네. 푹 꺼지네요. 한국사는 혹시 여기는 몇 등급까지? 한국사는 1, 2, 어떻게 3등급은 감점 안 해요. 여기 감점인가요? 네, 감점. 감점. 4등급 1점, 5등급 2점, 6등급 3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한국사 3등급까지가 필수로 잡아져 그렇죠. 있겠네요. 과학 투전형 하면 가산점 3점 주고요, 여기는. 표준 점수의 3점. 네, 3%인가요? 표준 점수에 3% 주고요. 네. 여기도 투 과목 뭐 응시했을 때 더 가점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맞아요. 각각 3%예요. 그러면은 엄청 커지는 거 그죠? 아닌가요? 6%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저희 국숭재단 서울과기대 네. 라인에 있어서 모집 요강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저희 PD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 뭘 하면 좋을까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입학하기 전에 하고 가면 좋을 것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 이 일단 합격을 했다. 네. 합격을 했네요. 면허 따세요, 면허. 자격증 따놓으면 좋겠죠. 아예 뭐 영어 공부해놔도 좋고. 저는 뭐 알바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이 얘기하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뭐 운전면허를 얘기했냐면요. 고3까지 고생하고 합격 발표가 난 거잖아요. 정시 발표나고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많이 짧아요. 추가까지 보고 나면. 근데 수시 합격한 친구인 것 같아요. 한 그 기간 동안 그냥 펑펑 놀았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놀아라. 네, 실컷 놀고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고생했으니까요. 현대 글로벌 통상 국어공문 학과가 고민입니다. 점수로는 국어공문이 좀 더 안정이긴 한데 순실대에서 글로벌 통상학과를 밀어준다는 말이 있어서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 상경계열이고. 이게 지금 국어국문과가 이거 입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입결은 뭐 어느 게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문 계열보다는 글로벌 상경계열이 통상학과가 조금 더 상경 계열이 대체적으로 높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통상학과가 밀어주고 안 밀어주고를 떠나서 입결이 어려워서 내 점수에 좀 모자라요. 그래서 국어국문과 쓸 것 같으면 국어국문과 써서 일단 붙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해. 그렇죠. 가서 까바꿔도 되니까. 만약 점수 부족하다면은. 네. 근데 만약에 꿈이 글로벌 통상학과라면 그거 하시고 네, 맞아요. 꿈이 국어국문학과면 국어국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점수 가지고 있다면. 네. 경제학과 희망하는데 고등 경제 안 하면 힘든가요? 문이과 공통 미적만 하고 이과 미적분은 안 했는데 이과 미적 안 하면 수업 따라가기가 힘들까요?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냐? 이것도 수시인데. 이것도 수시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일단 입시를 빼놓고 네. 미적분 2를 안 했어. 무슨 과가요? 경제학과 가면 핵심 권장 과목이에요. 입시를 다 떠나서 일단은 쉽진 않을 거예요. 경영 경제학과 가면 수학을 진짜 많이 배워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네, 씁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넣은 거예요, 대학에서도. 미적분을 안 배우고 올라오니까 당함수 미적분만 하니까 초람수 미적분을 안 배우고 오니까 이게 힘든 거야. 교수님들도 교수가 가르치기가 힘든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미적분과 연계된 수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기초 교양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권장 과목으로 들으라고 하는 거죠. 네. 합격을 했다면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에너지공학 나오면 어디로 취업하는지, 뭘 배우는지 환경에너지 관련된 거 배우겠죠. 요즘 환경에너지 핫하잖아요. 취업 잘 돼요. 본인이 열심히 하고 학점도 잘 받고 취업 연계하는 것도 인턴도 잘 갔다 오고 포트폴리오도 잘 작성하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 사실 학과 속에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맞아요. 홈페이지에. 이 질문을 할 정도의 시간이면은 알아볼 수 있어요. 궁금할 수 있죠. 그 학과 너무 뭐라 홈페이지- 했어. 아니, 학과 홈페이지 가서 할 것 같으면 이거 왜 봐, 우리 유튜브를. 죄송해요. 제가 한 대 때릴게요. 공공정책학과 야간 인식이 어떤가요? 야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차별 같은 게 있을까요? 학생들과 어울리는데 문제가 되려나 싶어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야간에 대한 인식이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과가 인식이 좋진 않고, 왜냐면 야간과는 직장 다니면서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공공정책학과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입결도 그래서 낮은 거고. 근데 저는 야간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왜냐하면 전공 수업만 야간에 듣는 거지 교양 다 주간에 들을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야간이든 주간이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을까요? 그 남이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맞아요. 남이 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들도 있어요. 야간 간 친구들하고 놀면 되지. 거기다 교양 수업도 교양 수업 내에서도 또 맞아요. 만들 수 있어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시로 단국대 임상병리학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략 몇 등급 정도, 정시 몇 등급 정도여야 가능할까요?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반대로 좀 역질문, 그러니까 그 질문 주신 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저희가 1등급 맞으라고 맞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매 편마다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래. 아니 근데 왜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런 거 물어보. 제일 궁금한 게 저런 거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등급만으로 몇 등급이 갈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좀 그래요. 근데 광범위하게 잡으면 그래도 3등급 안쪽으로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당국대 인상병이면.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입구에부터 얘기 못 하겠어요. 그냥 등급 기준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잘못되다 거예요. 봐요. 저도 지금 3등급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그게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걸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알아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아니까 제가 지난 편에서도 제가 등급으로 하는 컨설턴트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라고 맞아요. 얘기했던 이유가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학생이 몇 어느 등급? 정도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냥 그 정도예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 정확한 답변도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정도예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이제 5번째 편 북숭재단 그다음 서울과기대까지 보증 요강하고 그다음 질문 사항들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뭐 깔 건 없어요? 뭐 잘못된 거 좀 얘기해봐봐요. 근데 뭐가 바뀐 게 없어요. 정시는 사실 네. 크게 바뀐 게 없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짚어주는 게 좀 네, 그게 중요할 좋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저희 그러면은 다음 편에 다음 편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참 진짜 해맑게 쓰네요. 네.